네.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경규 씨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까지 이경규 씨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진짜. 왜냐면 처음에 이 사안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네. 정도면 해프닝이 아니냐라는 댓글 반응이 적지 않았거든요. 음. 상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경규 씨가 병원에 다녀오면서 차량을 맡겼는데 이 차량을 이제 발레 파킹을 맡겼겠죠. 네. 근데 그 발레 요원이 다른 차량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경규 씨는 자기 차량인 줄 알고 몰고 갔다가 온 겁니다. 그 사이에 절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고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을 경찰이 했어요. 왔었지. 네. 근데 이 절도 관련된 내용은 마무리가 됐어요. 아, 오해였고 발렌 요원이 잘못 갖다 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를 해야겠죠. 네.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줄, 즉 약물 반응이 나온 겁니다. 관련해서 이경규 씨는 내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 그거를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듣고 또 전해드리기도 그러니까 했었는데 사건 끝나고 바로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다음 보도가 나오고 바로였죠. 네, 네. 정확히는 그 전날 이 사안이 벌어졌고 하루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 처방전까지 갖고 있어서 이미 경찰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해줬다. 그렇게 마무리가 된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경찰에서 정례 간담회에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현재 입건 전 단계, 그러니까 입건 전 단계는 내사 단계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경찰 정례 간담회에서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도 혐의를 받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혐의는 이게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을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근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지금. 네네. 네,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네. 지금 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예요. 자, 이건 보도가 됐는데 그럼 네. 대중들이 바라볼 때 이경규 씨가 약물 관련해서 지금 의심을 받고 있고 혐의를 받고 있고 관련해서 경찰에서 국과수에 이거를 의뢰를 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렇네요. 제가 여기서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다만 경찰에서 과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경찰은 절차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경규 씨는 처방받은 약이고 처방 전까지 보여줬다 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용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경찰은 그 용지가 사실인지 일단 그 처방전이 실제 원본이 맞는지 그리고 이경규 씨 몸에서 검출된 소변 검사를 통해서 검출된 그 약물이 해당 약물이 맞는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치. 그럴 수는 그렇죠. 있겠다. 근데 예, 예. 왜냐면은 뭐 이경규 씨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하지 않은 차원이 절대 아니고요. 네, 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다 밟아야지 절차에 맞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 이거는 경찰이 무언가 단서를 잡은 것 같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 그 반대로 이경규 씨가 처방전을 보여줬고 실제로 본인이 그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약을 먹는다는 내용을 밝혀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억울하다라고 무조건적으로 또 지지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결국은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거 지난주에 한번 말씀해 주시긴 했었는데 네.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의견 주신 거 보면 근데 본인 차가 아닌데 몰고 갔다는 게 좀 수상하긴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대중들의 가장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네.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 한번 내가 남의 차 키를 갖고 와서 그 차 문을 열고 타고선 간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키도 보통 사람들마다 키링도 다르고 그렇죠. 모양도 맞아요. 다르고 할 수 네. 있는데 주차 요원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경규 씨는 본인의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달라고 했을 텐데 그 주차 요원이 그 앞에까지 차량을 갖다 줬다면은 본인이 키를 들고서는 문을 여는 과정이 없었겠죠. 네. 보통 주차 요원이 앞에 차를 타고 와서 내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타고 문을 닫고 가는 게 일반적인 아, 과정이죠. 그러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것도 물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현재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확인 중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네. CCTV예요. 아. 그 현장에서 그 CCTV를 보면은 제가 말한 이런 과정을 거친 건지 아니면 이경규 씨가 키를 받고 그 키를 갖고도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해 간 건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음. 지금 그 댓글 주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네. 키링도 다르고 무언가 다를 텐데 남의 차 키를 받았는데 그게 내 건지 모르고 가서 문을 열고 몰고 갔다? 이거는 이게 뭔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예.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발레인 요원이 갔다 와준 차량에 문까지 열려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앉아서 출발했는데 가다가 음. 이경규 씨가 보니까 내 가방이 어딨지 하고 했는데 가방이 없었다는 걸 알고 내 차 아니네. 그때 알고 돌아갔다는 거죠. 음. 이거는 오해로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네. 뭐냐면요. 이 부분이 있어요. 제 차 키를 받았어요. 근데 네. 네. 키를 가지고 가면은 외형이 똑같으면 다른 차 문을 열 수도 있어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네네. 있어요. 네. 똑같은 차가 옆에 있거나 네. 근처에 있으면 그 차에 갈 때가 있는데 타서도 문제예요. 냄새가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도 다르고요. 그다음 중요한 거 좌석이 달라요. 좌석이 내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네네. 거기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요게 좀 궁금한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아무리 그렇다 해도 비슷하다고 쳐요. 비슷하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갔다가 왔을 때 이제 경찰이 봤을 때 심신미약하고 뭐 이런 약물 관련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게 과연 일반인한테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가? 저는 이 두 음. 가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생겼어요. 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네. 네. 경찰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는 똑같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음. 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남의 차를 모르고 몰고 갈 정도로 무언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면은 혹시 음주가 아닐까? 근데 음주가 아닌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약물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또 한 줄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음. 이 약물이 뭐지? 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 이경규 씨는 내가 원래 복용하는 공황장애약 네. 그리고 감기약을 복용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실제 그 성분이 검출한지는 경찰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음. 예. 그래서 그건 뭘 했다? 확인해야죠. 국과수에 의뢰를 한 의뢰를 거죠. 했다. 결국 아. 경찰은 절차를 밟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짓고 음.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이제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제 일반인보다 강한 잣대를 경찰에서는 들이미지 음.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일 수 근데 있을 네. 것 저는 같아요. 오늘 네네. 기자님 설명을 들으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일처리가 되고 음.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네, 필요한 맞습니다. 절차들이라는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운전을 하다가 뭔가 약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약들을 먹잖아요. 뭐 그렇죠. 예. 저도 약 복용하고 있는 게 뭐 있고 감기일 때도 예. 감기약을 먹을 뭐 수도 있고 질환이 있을 수도 한데 있고. 근데 네네. 처방전에 있는 약이고 뭐 그게 뭐 그 처방전과 검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 뭐 전혀 문제는 될 건 없지만 이게 만약에 처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향후에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이게 도로교통법 제45조인데요. 네네. 이런 약물이나 어떠한 본인이 이렇게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서 음.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네. 징역 3년 이하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에서 적잖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한 번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네. 예예. 건강검진 받을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 뭐 하죠? 수면 내시경. 수면 수면내시경. 네. 마취하죠. 그쵸? 네네. 수면 마취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 그동안 전날 못 먹었으니까는 뭐 빵 하나 우유 하나 주면서 하는 얘기가 음. 뭐죠? "혹시 오늘 운전하시나요? 차 그렇죠. 가져오셨나요?"를 꼭 물어봐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깨어났어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마시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약을 맞은 게 아니라 정말로 검사 차원에서 맞은 거지만 즉 합법적인 복용이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작용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의료진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맞아요, 맞아요. 보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가더라도 음. 처방전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졸음 가능성이 있다. 졸음 유발 가능성이 음. 있고 운전은 되도록 피하라라는 이제 문구가 가끔 적힐 때가 있네요. 네네네. 이제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경찰에서는 조사와 그 과정을 다 절차대로 밟고 있으니까 이게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걸로 혹시 예상이 되는 기간은 있나요? 한 통상적으로 국과수에 의뢰를 하면은요. 네. 그 결과를 받기까지 일 주일에서 한 2 주까지는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 주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적어도 저희가 다음번
이 방송을 할 네. 때쯤이면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그러겠네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와 근데 이 사건이 또 다음 주까지 넘어간다. 진짜. 네 는 생각도 야. 듭니다.